자, 우리 회사가 당점이 수표를 발행하면 대면에 당좌예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 동전 발행 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는 거니까 당전 발행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빼나가겠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이 나가는 이유를 반대쪽에 쓸 건데 우리가 이 원재료라는 걸 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원재료는 나한테 들어왔잖아. 들어온 건 차변에 쓰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도 계정 과목이에요. 원료와 재료의 합성어. 원료는 본연의 성질을 바꿔서 다른 형상이 되는 거고 재료는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그 두 개를 합친 합성어가 원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분계할 때는 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부터 쓰면 돼요. 원재료 샀다는 거 알겠죠? 그럼 들어온 원재료를 차변에 먼저 써도 되고 수표 발행에서 당좌예금에서 돈 나갔다는 게 내 눈에 먼저 보이면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나갔다고 먼저 써도 돼요. 뭐 어느 거 먼저 쓰든 간에 똑같은 결과잖아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비품 100만 원을 매각하고 동전 발행 수표로 수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품 100만 원짜리가 팔았으니까 나한테서 나가는 거죠. 내가 팔았으니까. 그럼 대변에 비품을 먼저 써도 되고 내가 받은 거는 차변에 쓸 건데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죠. 여러분들 아무거나 먼저 쓰면 돼요. 그럼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거 아니죠. 동전은 동사, 다른 회사 거. 그러면 나는 현금이라고 차변에 100만 원 쓰면 되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품이라는 표현 쓰죠. 나중에 뭐 정의는 아니지만 구분점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계정 과목으로도 비품이에요. 그럼 비품 100만 원짜리를 줬으니까 장부에 지우려고 대변에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분계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동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라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라고 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 준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발행했던 수표를 내가 받았을 때의 현금이라고 써뒀죠. 근데 이걸 은행에 안 가고 가지고 있다가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내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갈 일 있나요? 없죠. 내가 발행한 수표만 내 당좌예금 구자랑 연결된 수표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발행한 사람의 당좌예금 구자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장부에 현금이라고 써뒀던 걸 준 거잖아. 그죠?
받았을 때 장부에 현금이라고 써뒀잖아. 그걸 줬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라고 10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가시나요?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썼는데 그걸 줬으니까 현금을 줬다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계정 과목은 무조건 현금이라는 거예요. 줬으면 대변의 현금,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인 거예요.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줬다 받았다는. 그럼 계정 과목은 어떤 수표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비품 100만 원을 매각하고 당점 발행 수표를 수취하였다라고 볼게요. 이번엔 비품을 팔았는데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돌려받은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죠? 내가 과거에 원재료 사면서 이렇게 수표 발행했는데 그거 받은 애가 은행 가서 돈 안 찾아갔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 사면서 나한테 수표를 다시 돌려줘 버린 거죠. 그래야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발행했던 거 상대방이 은행 가서 돈 안 찾아갔을 때. 이해가시죠? 그럼 비품을 줬으니까 대변의 비품이다 100만 원이라고 쓰는데, 그럼 차변에는 자, 우리 수표 발행했을 때 장부에 당좌예금에서 돈 나간다고 썼는데 나간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시 얘를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당좌예금은 내 재산이라서 재무상태표에 장부에 차변에 있던 걸 감소시키려고 나갈 거라고 대변에 썼던 건데, 근데 나간 적이 없잖아.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내가 발행했던 수표가 들어오면 차변에 내가 받은 거니까 당좌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차변에 쓰고 대변에 쓰는 건 줬다 받았다의 기준인 거지 계정 과목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발행해서 줬을 때는 대변에 쓴 거고 받았을 때는 차변에 쓴 건데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 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인데 이걸 우리가 수취하게 되면 그때는 차변의 당좌예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점 발행 수표를 우리가 받으면 차변의 현금 쓰는데 이걸로 지급을 하게 되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차변 대변은 우리가 줬다 받았다를 결정하는 거지 계정 과목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분계 원리에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첨장부에 쓰는 거죠. 그럼 첨장부에 썼을 때에 대변에 썼는데 이걸 지우려면 반대 쓰는 원리인 거예요. 동전 발행 수표는 내 장부에 받았을 때 처음 쓰겠죠.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차변에 썼기 때문에 얘를 주면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이게 장부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처음 쓸 때는 차변에 받았으면 차변, 줬으면 대변에 그 상황에 맞는 계정 과목 선택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반대쪽에 장부에 썼던 계정 과목을 그대로 써서 지워주는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취소되는 거죠.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받았으니까 안 나갈 거야 라고 취소하려고 반대쪽에 쓴 거예요. 나 받았을 때 현금이야 은행 가면 현금 바꿀 수 있어 라고 썼는데 다른 사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취소시켜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자,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럼 자, 이제 당자 수표 제도를 가지고 좀 더 볼게요. 장부의 원리를. 자, 우리가 당자예금 거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당자 차월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자 차월. 이 차월이라는 표현은 차자는 빌리다 때의 차자예요. 뭔가를 빌리고 할 때. 자, 우리 교재에서는 57페이지에 있는데 당자예금이랑 연결되니까 지금 같이 설명을 할게요. 57페이지에 당자 차월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당자 차월이라는 차자는 돈 빌리다 때 차입하다 때 차자예요. 돈을 빌렸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장부의 원리를 좀 보게. 죄송해요. 자, 우리 회사가 자, 장부에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보통 예금 통장에서 당자 예금 구자로 100만 원을 이체하다라고 볼게요. 아이고. 100만 원 이체하다라고 보면, 자, 당자 예금은 거래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장부에 안 적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장부에 보통 예금에 1,000만 원만 있었는데, 그런데 당자 예금으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럼 대변은 돈이 나가는 쪽, 차변은 들어오는 쪽을 써야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게 될 거고, 이제 당자 예금 구자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자 예금이다, 이렇게 분기 위치가 될 거예요. 자, 이 분기 위치 이해가시나요? 분기 위치. 보통 예금은 돈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쓴 거고, 당자 예금은 돈 들어오니까 차변에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때 100만 원씩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자, 우리 장부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보통 예금의 자리가 차변이에요. 자산이라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차변에 썼으면 금액이 합쳐져서 증가되게 되고, 반대쪽인 대변에 쓰면은 지금 얘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가운데로 보면 얘를 대변에 쓰면은 줄어들고, 차변에 쓰면 합쳐져서 증가하는 방식을 써요. 그럼 얘는 보통 예금은 이제 장부에서 잔액이 그럼 이제 9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대신 당자 예금의 내 잔액이 100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내 장부의 형태가. 근데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에 내 재산에 변화는 있나요? 없죠. 그냥 보통 예금이라는 서랍에서 당자 예금 서랍으로 옮겨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산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예금에 1,000만 원 있는 거나 보통 예금 900, 당자 예금 100만 원 있는 거나 내 재산은 똑같죠. 이런 형태의 거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상 거래는 맞아. 장부 잔액, 왜냐하면 내 장부에 있는 이 잔액하고 실제 보통 예금 통장 잔액하고 일치시켜야 되거든, 항상.
그럼 이체했으면 900만 원밖에 없을 거잖아. 그래서 900만 원 만들어 준 거고, 하지만 당좌 예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자산부채 자본 총액의 변화는 없는, 이런 걸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다라고 볼게요. 원재료 70만 원치를 사고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럼 수표 발행하면 당좌 수표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구좌에서 돈 70만 원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쓰고, 차변에 우리는 원재료 7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하면 내 장부에 당좌 예금은 이제 70만 원이 줄어들어서 30만 원이 될 거고, 실제 당좌 예금 구자도 3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돈 찾아가면. 그리고 내 장부의 잔액도 30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물론 지금 안 쓸 건데 원재료가 70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장부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고, 같은 쪽에 쓰면 장부상의 잔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자리가, 얘네들 자산들은 차변인 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인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고 또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한 거예요. 당점 발행 수표 지급했다는 건 지금 얘랑 같은 거죠. 당점 우리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이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당좌 예금 지금 원재료 50만 원 사면서 수표 발행하기 전까지 우리 당좌 예금의 잔액이 얼마 있었죠? 30만 원만 있었죠. 근데 5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찾으려고 제시를 하면 돈이 3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30만 원만 주고 20만 원 없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급 거절하면 그게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엔 큰 부도 아니에요. 1차 금융부도 정도는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못 메꾸면 일이 커지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겨우 20만 원이잖아. 이 정도 돈 때문에 2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2천만 원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몇백 원, 몇천 원이 우리 회사가 금융부도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좌 차월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혹시 아나요?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아직 살고 계신 거고 쓰시는 분은 저와 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으로 그냥 돈을 30만 원밖에 없지만 5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오면 50만 원 지급해주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잔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당좌 차월 제도를 당연히 가입을 웬만하면 해요. 그럼 이렇게 쓰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당좌예금 구좌에는 잔액이 마이너스 20인데 자 장부에도 잔액이 그러면 당좌예금의 잔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회계상의 장부나 재무제표에는 음수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음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 잔액에는 구좌 잔액에는 마이너스가 있어도 돼. 그건 현실인 거니까. 그런데 내 장부에는 마이너스 얼마라고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해뒀다가 기말에 마이너스 다 없애는 거예요. 한 방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귀찮으니까. 그건 실무 이야기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지금 얘 20만 원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장부에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3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을 지급해줬다. 그럼 내 돈 30만 원 이체해 준 거고 20만 원은 대출받은 거죠. 자, 이해가시나요? 어떤 표현인지? 30만 원 내 돈에서 이체해 줬고 20만 원 대출받은 거예요. 그럼 30만 원 이체해 주면 내 당좌예금 구좌의 잔액은 0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20만 원 대출받았다고 쓸 거예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분개를 하지 않고 우리는 분개하게 되면 원재료 50만 원이고 차변에 원재료 50,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우리 잔액만큼만 30만 원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0만 원을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부의 잔액은 얘도 그렇고 그냥 30만 원에서 0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30만 원 쓰면. 그럼 차변 대변 합이 일치해야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20만 원이 부족하게 되죠. 대변이. 자, 그럼 이 20만 원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참고로 자, 우리가 금전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금전을 빌려오면 우리는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여금,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차자는 빌리다 때 차자. 우리 임차 그런 거 할 때 차자예요. 그럼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 자, 그럼 지금 우리는 20만 원을 빌려온 거잖아. 빌려오면 차입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서 유동이면 단기라는 수식어가 붙고 비유동이면 장기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거예요. 장기 단기라는 걸. 유동 비유동의 기준을 장기 단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봤을 때 계정 과목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게. 그럼 내년에 갚아야 되는 돈이면 단기 차입금, 내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면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1년간 돈 빌리면 단기 차입금, 2년간이나 2년 이상 돈 빌리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럼 지금 20만 원 돈 빌린 거잖아. 그럼 장기냐 단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좌 차월 제도는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갱신 계약이라는 건 1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그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내 장부에는 당좌 예금은 영원이 되고 부채 자리인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자기 자리인 부채 자리에 20만 원이 이렇게 우리가 분개하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는 거는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는 게 지금 현재 기본 원리인데 과거 옛날에는 계정 과목으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얘도 계정 과목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잘 안 쓰는데 이걸 왜 잘 안 쓰냐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기말에 되면 당좌 차월을 다시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거 쓸데없이 이걸 관리하면서 두 번 분개하고 있니? 그냥 한 방에 바로 가라고 11년도에 말했는데 잘 안 지키길래 회계 기준이 15년도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시험에서 혹시 당좌 차월 쓰라고 한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시험 문제는 지시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당좌 차월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전에 컴퓨터 처음 입력하려고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쓸 거면 만들어 놔야 돼요. 유동부채에. 그러면 기본 설정 값에는 없는 계정 과목이니까 만들어 써야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고 문제 출제위원이 이걸 원한다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얘 만들어 놓고 문제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는 보통 예금에 900만 원이나 있는데 20만 원 빌려서 이자 주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또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자,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 이체하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도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이 장부에 있는 남아있는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이체했으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줄이기 위해서 얘를 100만 원이다라고 대변의 반대쪽에 쓰면 내 장부의 금액이 얘가 이제 8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좌 예금의 잔액은 그럼 얼마가 되죠? 장부에? 장부에 실제 당좌 예금 구자의 잔액은 실제 구자 잔액 입금 전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잔액이 얼마가 되죠? 80만 원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이너스 2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 돼 있겠지. 그죠? 그럼 실제 잔액이 80만 원이니까 장부 잔액도 80만 원 만들 거고. 그럼 80만 원이라고 쓸 거면 여기에 80만 원이라고 써줘야 장부에 80만 원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치하지 서로. 그죠?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는 이제 0원에서 다시 얘가 80만 원으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80만 원으로.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뭐 한 거죠? 차이 나는 이 20만 원? 이젠 마이너스 20이 사라졌으니까 빚 갚은 거잖아. 그죠? 이 20만 원은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빚 갚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적었던 이 단기 차입금을 지워주기 위해서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우린 지우려면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쓰는 거야. 장부에 빚이라고 대변에 썼었는데
얘 이제 갚은 거잖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내 장부에 대변에 있던 이 단기 차입금이 자산이든 부채든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쓰니까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부에 맞춰서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을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부분 앞에 20만 원.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꿀 거고, 단기 차입금이라 쓰면 그대로 둘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반에도 실무적으로 장부를 보시는 분이 있을 건데, 회사에서는 매번 있을 때마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평소에 장부 쓰는 거 외부 이해관계자 안 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두다가 기말에 한 방에 단기 차입금 바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건데 그때마다 갚았다 아니다 쓰는 거 귀찮잖아 사실은. 그거는 실무 이야기고, 우리는 매 거래 때마다 일어나는 정확한 증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두고 있던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말에 싹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는 차변 계정이든 대변 계정이든 어디 계정이든 전부 다 마이너스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을 거니까 기말 되면.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당좌 예금 쪽에 오면 55페이지에 자, 이 당좌 거래를 할 때에 방금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자연인인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 하더라도 뭔가 보증을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격체인 법인이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담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자, 얘는 눈으로만 좀 익혀둘게요. 근데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으로 계속 익혀둬야 돼요. 자, 이런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니까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변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얘를 칭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얘를 지금도 눈으로 익히고 나중에도 그냥 눈으로 익히자고 말하냐면, 앞으로 계속 보면 계정 과목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얘는 유추를 못하겠죠. 왜 유추를 못하겠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지, 이것만을 위해서 만든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얘만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당좌 예금이랑 관련된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걸 계정 과목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얘만을 위한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유추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등장을 하는데 잘 안 보다가 나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은 날 것
없죠. 왜냐면 우리가 본 계정 과목이 몇 개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 되면 우리 100개 정도는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잘 안 쓰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 계정 과목의 형태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될 애가 아니고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서 제가 한 번 더 얘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해야 될 게 또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정 과목만 눈으로 익혀두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우리 교재에서 뭐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고 당사 발행 당좌 수표는 예금이다. 참 이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 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 있는 글자들을 쭉 읽어 보시는데 제가 쓸모없는 건 쓸모없어요 보지 마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시험하고 좀 지엽적인 방향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할 건데 그거 아니면 한번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면 그 다음번 수업 때 저한테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뭔 말인지 몰라도 지금 이제 수업 한 챕터에 대해서는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책 그대로 읽질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나서 책을 보면 이제는 뭔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저하고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추억으로 남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보통 예금 모르시는 분 있나요? 보통 예금? 없죠? 사실 제가 보통 예금 계정 과목 이야기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썼는데도 여러분은 보통 예금 가지고 저한테 저거 뭐니라는 눈빛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예금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예만 좀 볼게요. 자, 분계 가지고 분계 원리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A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서 B 은행 보통 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과 이체 수수료 500원이 이체되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우리 지금은 이체 수수료 잘 없죠? 근데 이체 수수료 있던 시절에 이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그 상황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통장이든 당좌 예금 구자든 당좌 예금 구자는 여러 은행을 안 쓰지만 보통 예금은 여러 은행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내 장부에 어디 은행 통장에 잔액이 얼마다 은행별로 당연히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A은행 보통예금 통장과 B은행 보통예금 통장 보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내는 거니까 둘 다 보통예금이니까 계정 과목은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고 차변의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은 A은행 거고 돈이 들어오는 보통예금은 B은행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00만 원 이체하는데 500원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A은행 통장에는 얼마 이체했다라고 적혀 있죠? 100만 500원이라고 찍혀 있죠. 그럼 그 돈만큼 나갔을 거니까 당연히 잔액도 100만 500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B은행 통장에는 그럼 얼마가 입금돼요? 그렇죠. 100만 원이 입금이 되죠. 그럼 우리 분계할 때는 거래의 이중성 나가는 쪽이 있으면 들어오는 쪽이 있고 그런데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는데 500원 차이가 나잖아. 자, 이 500원 뭐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의 수수료라고 이야기하죠. 은행 이체 수수료. 수수료라는 말은 뭐냐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건 기술이나 서비스나 장소 제공하는 게 용역인데 지금 이체하는 용역 기술을 제공받은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얘는 수수료라고 하고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과거에는 지급 수수료라고 썼는데 지금 현재는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은 퇴화됐어요. 이제 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볼 건데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생겨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K랩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를 하게 될 때에 그때 분개할 때 수수료라고 쓰면은 수수료 비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제가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이런 거 입력할 때 우리 회사는 도급, 분양, 운송회사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네들 빼면 500번대 앞에 100번대 번호가 500번대 그리고 여기에 800번대 판관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 틀리면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일단 900번대는 저와 같이 나중이나 내일 볼 거고 500번대는 얘는 제조 경비잖아.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생산 관련. 지금 얘 생산 관련 아니죠. 그럼 800번대는 판매비거나 아니면 관리비예요. 지금 얘는 우리 자금 관리하는 거죠. 얘는 영업 활동이랑 관련 없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처리할 거면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야 돼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아래쪽에 쓸 건데 이런 표현을 아래쪽에 쓰는 거는 얘 구분을 안 하면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 오답 처리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자 지금 얘가 시험 우리가 실제 94회차 시험지인데 자 실기시험 할 때 일반전표 문제 할 때에 입력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럼 입력시 유의사항에 보면 자 글자 잘 안 보이죠? 자 키워서 보면 자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 말은 500번, 800번 그리고 이거 아닌 경우에 900번 얘네들 번호 구분 안 하면 오답 처리하겠다고 입력시 유의사항에다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문을 정확하게 500번, 800번은 우리 영업활동이랑 관련 있는 비용이야. 500번, 800번은. 근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계없이 상기업이든 누구든 전부 다 들어가는 돈들. 이 두 개는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래에 800이다, 500이다 라고 쓸 거예요. 이런 표현 안 쓴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글자 쓰면 글자 하나밖에 없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표현 안 할 거고 꼭 구분해야 되는 거에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럼 우리 분계 원리는 단순하죠. 돈 나간 거 100만 500원이다. 여기 들어온 건 100만 원이다. 500원 뭐니? 그 원인을 찾아서 수수료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주면 분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원리는 엄청 단순해요.
정확하게 나가고 들어온 거에 금액만 잡아놓고 차이가 난다면 차이 원인을 또 더 찾아서 반대쪽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또 쉬었다가 이 다음 페이지에 현금성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